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직원들이 서점에 가서 자,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없다고 물어봤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건 맞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사례를 물어보는 게 리스트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18번의 질문으로 끝내 조윤선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게 했던 이용주 의원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자, 지금 어쨌든 첫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지금 11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안 나타났다고 하네요.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 두 사람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역시 이용주 의원이 이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저희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의원이 이제 법무부로부터 한번 자료를 달라 해서 공개한 내용이죠. 네, 보시면요. 집에서 보시면 사복 11벌, 책 33권을 반입을 했고요. 철 지난 겨울옷 6벌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눈길을 끄는 게요. 한 달간 영치금 113만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치금 113만 원. 밖에서 한 달 생활할 때도 113만 원 쓰기가 쉽지 않은데 어제 113만 원을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하루에 그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돼 있죠. 먹는 거는 한 2, 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 그 장관 청문회 때 한 달 생활비가 5억이었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 그 논란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이 혼자 있으면서 한 110만 원 정도 한 달 썼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물품을 사고 이불 사고 춥기 때문에 옷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으면서 100만 원대의 돈을 썼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조 장관 이외에 그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금액을 썼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안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어떻게든 그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영치금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부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조윤선 장관 생활이 공개가 일부 됐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치소 생활도 일부 공개가 됐는데 주로 이 틈날 때마다 방안을 맴돌고 있다고 하고 심장 순환기계통에 좀 문제가 있어서 스텐트라고 하죠. 네. 혈관을 확장해주는 그런 시술도 받았다고 하는데 구치소에서 옥사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측근이 전한 말인데요. 한번 보면 네, 김 전 실장이 내 골든타임은 40분이다. 옥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탠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스탠스 때문에. 물론 뭐 자신의 건강이 상당히 그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사실 뭐 이래 서든 어택이라고 그러는 거죠. 뭐 갑작스럽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심증 이런 뭐 이 증상이 나타나면 40분 안에 처치를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마 자신의 그 지금 이제 그 둘러싼 여러 가지 병한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옥사라는 단어 자체에서 느끼는 나름대로 이거 비장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자신은 지금 이번에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블랙리스트라든지 자신의 주어진 의미를 다 부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한번 다퉈보자. 나름대로 그런 결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바로 그 때문에 김기수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 지금 변호인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메모드죠. 예, 메모드 이 지금 법조인들로 11명으로 구성한 걸 보면 아마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공방이 치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일이 마침 또 3.1절이라 이 옥사란 표현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측근에게 전한 것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김기춘 실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엎어진 물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이거를 굳이 다시 주워 담아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주의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심장 발작이나 마비 증상이 왔을 때 40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안 하면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병 보석이라든가 뭐를 위한 하나의 그 명분 쌓기 그 축적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특검이 이제 오늘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이 쥐 한 마리로 끝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도 그렇고 최순실 씨가 숨겨놓은 은닉재산이 많았던 걸로 알려졌는데 특검의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순실 씨 묵비권을 특검에서 계속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 제각기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 부정하게 축제한 재산 없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계속 제보를 해온 최재석 씨. 이복 오빠죠. 네, 집에서 본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무슨 금고니 뭐 지하 저장고니 그런 거를 일단 특검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그리고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장시호가 나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모양인데 차라리 잘 됐다. 장시호 재산 아니면 차라리 내 것으로 돌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특검이 증거를 못 찾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얘기했을 때 아까 했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조설, 독일에는 페이퍼 컴퍼니 500개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나왔더니만 처음에는 사실 지난주만 해도 100억 정도의 재산을 찾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아니다라고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거꾸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최순실 씨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이게 그렇다고 하면 장시호 너 명의로 돼 있는 건 이게 아니라고 하면 돌려달라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네. 이것 같은 경우에 이 경우를 보면은 특검에 들어와서 이 금감원에 40명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사명 재산이 있는지 확인한 것도 했는데 결국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이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네, 네. 그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아니면 특검이 넘어서 그 검찰에 가서 더 밝혀야 될지 이 부분은 정말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영원한 미스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덴마크에 벌써 55일, 그러니까 2달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네, 덴마크 교민 얘기에 따르면 정유라 씨가 지난달에는 살도 빠져 보이고 안색도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옷이 바뀌어서 그런지 살도 조금 오르고 안색도 밝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한국 상황을 정유라 씨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TV로 매일 본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특검 연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이 물 건너가는 그 조짐이 사실 뭐 오래전부터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이 지금 송환을 거부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특검 수사기관 중에 안 들어오겠다는 그 목적이 상당히 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영원히 안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 일단 특검이 이 연장이 물 건너감으로써 일반 검찰로 넘어갔다. 일반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좀 어차피 지금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 어머니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선들도 네. 다른 데로 살짝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본인의 마음이 좀 상당히 심적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외형적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들도, 2살배기 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하고, 어쨌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